여러분, 혹시 1만 시간의 법칙 얘기 들어보셨어요? 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려면 약 1만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얘긴데요. 1만 시간을 주구장창 연습만 한다고 해서 1만 시간이 딱 될 때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그보다 더 빠르게 될 수도 있고요. 누구는 그보다 더 느리게 될 수도 있죠. 중요한 건 어느 정도의 양이 투입되어야 성장이 일어난다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 막 매체 연기를 배우는 분들은요, 연기 연습의 양도 중요한데요. 그 양을 쏟아붓는 방향성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매체 연기를 배우면서 내가 빠르다라고 느끼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20살에 배우든 25살에 배우든 다들 자기가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기를 배우는데. 늦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일수록 정확한 곳에 정확한 에너지를 들이붓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그래야 최대한 시행착오를 줄일 거 아니에요. 시행착오를 줄여야 시간을 아낄 거고, 시간을 아껴야지 나보다 먼저 시작한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있죠. 하루에 6시간 연습하는 것보다 1시간을 연습하더라도 그 1시간을 어떻게 연습을 했냐, 어떻게 집중을 해서 연습을 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기를 배우면서 배우 본인이 스스로에 대한 이미지 캐릭터, 보이스 캐릭터에 대한 메타인지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하지만 생각보다 제가 위에서 언급한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혹은 아예 그 존재 자체도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양으로 승부하려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꾀를 부린다고 너무 극강의 효율을 생각하다가 양을 놓치고 질만 보는 분들도 있죠. 이건 좀 영업 비밀이긴 한데요. 제가 극매체에서는 단원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고 그것이 연기 실력 성장에 어떤 효율이 있는지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실제 학원 수업을 예시로 들어드려야 여러분들이 더 확실하게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지금부터 제가 학원의 예시를 들어드릴 건데 그걸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어떻게 연기 연습의 방향과 연기 연습 시간을 써야 될지 윤곽을 한번 잡아보시길 바래요. 극매체의 핵심 목표가 뭐냐면요, 하고 싶은 연기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연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아무리 돈을 받고 가르치는 학원이지만 우리에게는요, 무한대의 시간이 아니라 수강기간 10개월만 존재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모든 걸 수용해주고 A부터 Z까지 시행착오를 다 지켜봐 줄 수 없어요. 왜냐면 헤어질 날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성과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14년 동안 그 기술의 모든 노하우를 통해서 수만 명의 학생들을 거쳐서 얻어낸 인사이트를 통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극매체처럼 여러분들도요, 무한대의 시간을 가지고 내가 배우가 되겠다, 연기 연습을 하겠다, 이런 마인드로 연기를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데드라인을 그려놓고 연습을 하시면 좋아요. 내가 연기에 이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그 안에 이러이러한 성과가 없으면 과감히 포기한다, 이렇게 데드라인을 그려놔야 힘있게 밀어붙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나 30살까지 한다, 나 2년 안에 승부를 본다, 나 2년 안에 이 정도의 성과 없으면 안 한다,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들이 매체 연기 학원에 다니는 이유는 단순히 연기만을 배우기 위한 순수한 이유는 아닐 거예요. 연기를 배워서 배우로서 활동하고 싶은 것에 목적이 있는 거죠. 그 목적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뭐예요? 오디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디션에 붙을 수 있는 실력을 키워야 돼요. 그럼 오디션에 대해서 이해를 먼저 해야겠죠. 또 오디션마다 뽑는 배역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따른 전략들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러려면 배우로서 본인의 이미지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요. 어디에 어떻게 쓰여져야 가장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늘 연구하고 인지하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이미지에 맞는 연기 실력이 있어야 돼요. 자, 기억하세요. 이미지를 찾으셔야 되고 그 이미지에 맞는 연기 실력을 갖춰야 한다는 거예요. 연기를 그냥 잘한다가 아니라 보통 주류의 연기학원들, 보통의 연기학원들은 매체 연기학원에서 학생들이 독백을 준비해오고 선생님 앞에서 독백을 시연한 다음에 방금 전에 자신이 한 연기를 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코멘트를 막 해주시죠. 이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방금 내가 이제 연기가 끝났어요. 그럼 선생님 앞에서 이제 코멘트를 들어요. 그럴 때 선생님이 너 방금 이렇고 이랬어 라고 얘기할 때 그 코멘트를 듣는 학생은 선생님의 말을 100% 이해하지 못해요. 다 수용하지 못해요. 왜냐면 나는 그 순간에 내 연기에 집중을 해서 연기를 했고 지금 내 연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선생님의 코멘트를 듣는 거잖아요. 그 시점에서는 내 연기가 끝난 시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했던 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을 때 뭔가 어색했던 것 같기도 하고 이상했던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선생님도 아까 너 어미가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뭔가 그랬나 보다,
어미가 떨어졌었나 보다. 이렇게 100%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그렇다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식으로 자기 문제를 어림짐작해서 받아들여요. 이게 여러분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연기를 잘했을 때입니다. 선생님이 야 땡땡아 너 연기 너무 잘했다. 다음 주에도 이렇게 해 라고 했을 때 뭔가 지난 시간이랑 비교해 봤을 때 나도 뭔가 느낌이 달랐고 집중도 좀 잘 됐던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어떻게 보여줬길래 연기를 잘했다고 하는 거지? 잘 몰라요. 근데 뭐 찍어놓은 것도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매체 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재현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연극처럼 라이브틱한 게 아니라 이 씬을 찍고 또 그 씬을 다른 각도에서 또 찍어야 될 때 그것을 내가 기억하고 재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연기를 잘했는지 모르니까 학생들이 뭔가 선생님이 잘했다고 하니까 잘했나 보다. 그리고 나도 느낌이 지난주랑 달랐어. 이 정도로 끝나고 그럼 또 집에 와서 이제 머리 부여잡고 근데 내가 아까 어떻게 했지? 다음 주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헤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도요. 본 걸 가지고 코멘트하기 때문에 정확한 코멘트를 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두리뭉술하고 추상적인 코멘트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생기기도 하겠죠. 하지만 이 방식은 워낙 오래된 코칭의 방식이고 효과적이지 않은 방식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하지만 저희 극예술 선생님들은 14년 동안 학원을 운영하면서 이런 코칭 방식에 좀 의문을 가졌어요. 단기간 내에 승부를 봐야 되는데 학생들의 집중력이 짧아지고 있고 짧은 시간 내에 성과를 보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이것을 너무 시간을 줄일 수는 없지만 최대한 연극영화과보다는 더 시간을 줄여서 우리가 함축적으로 시간을 써서 변화를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던 중에 새로운 방식을 찾았고 극예술 매체 연기 제로 기술을 통해서 그 새로운 커리큘럼을 테스트해 본 거죠. 그 결과 저희들의 생각이 맞았어요. 극매체는 수업을 할 때 반드시 촬영된 연기 영상을 가지고 피드백을 해요. 100% 카메라 연기 수업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이렇게 진행하는 다른 연기 학원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같은 걸 봐도 누가 어떤 부분을 캐치하고 어떤 비율을 학생들을 이해시키고 설명하냐. 그게 선생님의 실력의 관건이겠죠. 이런 폼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지만 그 폼 속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어떻게 말하냐는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극예술 매체연기 선생님들은 이 부분의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지금도 매주 화요일마다 선생님들끼리 케이스 스터디를 하고 있어요. 학생들의 연기 영상을 통해서 시각과 청각을 분리해서 평가해야 될 항목과 요소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통해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내려주죠. 이 방식이 매우 직관적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뇌리에 각인이 강하게 돼요. 그만큼 고통도스럽죠. 본인의 문제를 직면하게 되니까 매주 매순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헤매지 않아요. 헛다리를 짚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기가 빠르게 늡니다. 여러분들은 연기 연습을 할 때 본인의 연기 영상을 볼 때 전체적인 그림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도 제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각 요소를 나눠서 어떠한 부분을 내가 어떻게 볼지 여러분들만의 평가 항목을 가지고 하나씩 뜯어보면서 여러분들의 연기의 문제점을 보시면요. 안 보이던 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수업에서 하는 촬영은 곧 실전이다 라는 마음으로 집중을 해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찍지 않습니다. 딱 집중해서 한두 번의 촬영을 끝내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피드백을 하게 되고 그래서 수업 때 촬영한 자유연기 영상 중에 담당 선생님한테 OK를 받은 영상은요. 단원들이 오디션 자유연기 영상으로 바로 쓰기도 해요. 매주 수업이 끝나면 저희가 전용 클라우드에 수업 때 찍은 촬영본을 업로드해 주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을 본인들이 개인 소장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잘하는 친구들은요. 매주 퀄리티 있는 자유연기 영상을 남기게 됩니다. 혼자서 각 잡고 연습실에서 찍는 연기 영상보다 더 에너지 있고 더 연기의 밀도감이 있겠죠. 왜냐면 초집중된 상태에서 찍은 영상이니까. 그리고 선생님의 피드백을 바로바로 수용해서 찍은 영상이기도 하고요. 이 연기 영상을 통해서 스틸컷을 전 추출하라고 해요. 캡처를 해서. 그래서 그것들을 또 연기 프로필에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석삼조를 노려야 돼요. 연기 수업도 듣고요. 연기 영상도 남기고요. 사진도 남기고요. 수업 따로, 연습 따로, 촬영 따로가 되면 나보다 빨리 시작한 친구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여러분들은 시행착오를 줄이고 남들보다 시간을 함축적으로 효율적으로 쓰셔야 돼요. 또 인풋 없는 아웃풋 존재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를 많이 보고 연습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을 읽고 책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홀수 달마다 독서 모임을 통해서 인간에 대한 통찰력을 기르는 시간을 가지게 되고요. 배우에게 인간에 대한 통찰력이 왜 중요한지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룰게요.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다 설명하려면 영상의 길이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영상 좀 기대해 주시고, 짝수달에는요, 극예술 도배 페스티벌을 통해서 모의 오디션을 봅니다. 모의 오디션에서 중요한 목적은 오디션의 전략을 기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디션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내가 어떻게 보는지 내가 못 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남이 어떻게 보고 나오는지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떨어져도 왜 떨어지는지 모르고 남이 붙어도 쟤는 왜 붙었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극도패에서는 두 가지의 문제를 타파해요. 17명 정도가 참여하는데요. 다 같이 모의 오디션을 보고 그것을 제가 다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촬영본을 가지고 하나씩 보면서 각자마다 어떤 오디션의 전략이 있었고 그것이 좋았는지 별로였는지, 만약 오디션에 합격하려고 했다면 어떠한 전략을 썼어야 됐는지, 어떻게 수정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나누게 되고요. 또 나 이외에 참여한 다른 친구들 16명들의 연기를 보면서 보는 눈, 안목을 기르게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킥입니다. 남들 앞에서 연기하는 거 좀 떨리고 두렵고 창피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것만 용기 내어서 극복하면요, 나를 포함해서 16명의 친구들의 레퍼런스를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16가지의 전략이 있겠죠. 이렇게 하면 10개월 안에 실력의 변화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실력이 성장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실력이 느는데 엄청난 비법 같은 거 없어요. 제가 이렇게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여러분들 데드라인을 그어놓고 그것에 맞는 정확한 연습 방법과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시간을 보내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연기 실력도 안 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시고 시간과 에너지를 잘 쏟아 부으시고 그만한 결과물을 얻기를 바래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연기 연습에 대한 목적과 시간을 어떻게 쓸지 효율을 따져보시고 어떤 방법이 나한테 최선인지를 생각해보고 여러분들만의 연기 연습 방법을 개발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매체 연기를 어떻게 배워야지 가장 빠르게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유익한 주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